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CBS 이은정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동시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 4명을 차례로 초청해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김봉만 후보가 출연합니다. 광고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조용히 저희들이 다 보냈죠. 네, 먼저 선거에 임하는 각오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울산 시민 그리고 또 사랑하는 12,000 교육가족 여러분, 광역시 교육감에 입후보한 김봉만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대외 청렴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학생 폭력 피해 및 가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교육 가족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깨끗하고 품격 높은 행복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학력 신장과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깨끗한 후보 저 김봉만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정된 울산 교육을 원하는 시민 여러분, 검증된 후보 저 김봉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거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울산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또 다시 교육감이 되신다면 또 추진할 과제를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울산 교육의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4년간 교육감직 수행해 본 결과 특히 교육계는 수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역 교육계 수장은 반드시 건강한 생각의 소유자이며 특히 자기의 잘못을 교육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후보하신 분들 중엔 상당히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될 분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 울산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우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의 학업 향상과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에 학교 폭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폭력이 완전 건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과 그리고 순화를 위해서 기숙형 위센터를 설립해서 각종 폭력과 비형에 노출돼 있는 우리 학생들을 구제해서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교육은 우리 울산의 소득이 전국에서는 가장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육계 예산은 그 지역의 소득 수준과는 아주 무관합니다. 지역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교육 재정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영할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장 울산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자치단체장인 시장, 구청장과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반드시 교육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급한 과제들과 이제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 우리 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준 점도 있는데요. 교육자로서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어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안전은 3, 4, 6 국가의 그런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우리 시대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안전불감증 그리고 나만 잘 살고 보자 그런 편협 이기주의가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고 봐지지 않을까요? 또한 모든 불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학생들이 희생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비리와 부조리를 혁파하여 우리 사회가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약에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구성하고 있는 학생 안전 통합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각종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체험토록 하고 그리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 학교에 구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건 앞으로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학생 안전을 위한 테마파크를 건립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세월호 참사를 인해서 기존의 교육 행태에 대한 그 반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극심한 경쟁 교육에 있고 나만 좋은 성적을 받으면 된다 이런 서열 위주의 교육에 있는데 김봉만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지나친 이기주의를 만들었다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성교육 부재가 무엇보다도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적당주의 정말 이게 상당히 큰 문제를 불러왔고 또 나만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기주의가 또 이 일을 더 부추겼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중엔 가장 친한 친구가 경쟁 대상자로 인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생 세대들이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반듯한 그런 인성을 가진 실력 있는 학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울산 학생의 그 학력이 보통 이상으로 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그 수능 성적 상위권 비율이죠. 그 수리 나영력은 17개 시도 중에서 14위, 언어 영역은 15위 수준인 거 보면 좀 하위 수준이거든요. 네, 대책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울산의 학생들의 학력 광역시 97년 7월 15일 되고 난 뒤에 10여 년간 정말 학력이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직선 교육감이 들어오고 있던 학력이 향상되기 시작해서 2012년도 특히 13년도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광역시 중고등학교 기초 미달도 제일 적고 보통 이상의 학력도 제일 많은 그런 최고 수준의 그런 학력의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 울산이 바라던 그런 하나의 염원이었다고 이렇게 염원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봐지는데 현재 대학 입시 전형이 수능 시험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 모집이 워낙 많아져서 조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없는 또는 수능이 있더라도 수시에 합격해버리면 수능 성적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이 학생들이 합격해버리면 수능에 별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예 안 쳐버리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1, 2등급이 낮고요. 거기에다가 또 울산은 특목고가 아주 좀 열악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도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과학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또 외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울산의 수능 성적을 낮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학의 합격률은 상당히 급상승했습니다. 소위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학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주 주요 대학에 2012년도에는 우리가 314명이 합격을 했는데 2013년에는요. 83% 늘어난 576명이 합격했습니다. 네. 이건 우리 학생들이 현저하게 성적이 증가했다를 봐주고 소위 특정 학교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그 학교는 2012년에 83명이 합격했는데 지난해는 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걸 볼 때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사실 다른 경쟁 후보들
이제 학력이 최상위권처럼 홍보하는데 수능 이제 비율은 낮다. 네. 이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뭐 울산 외고 붕괴 사고도 그렇고 외서울 초등학교 부실 개교 문제 네. 다른 경쟁 후보들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외국어고등학교는 저 취임하니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네. 또 특히 이번 입 후보자들 중엔 바로 그 외고 붕괴 사건에 직접 연루된 그런 직위에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책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적절히 대응해서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웨스홀초등학교는 처음부터 그건 3월 개학까지 준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학부모님들과 양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개교가 조금 앞당겨졌는데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인접 학교로 옮겨 수습받게 된 것이 그런 화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울산 외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후보들한테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또 경쟁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울산시 교육청 외부 청렴도 1등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 청렴도는 최하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부 청렴도가 이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뭐 부패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측정을 한 건데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이 97년 7월 15일 광역시 교육청 되고 난 뒤에 간선 교육감들이 연거푸 구속되고 사망하고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모든 그 성과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민선 우리 직선 교육감들이 되고 난 뒤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이런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베스트 학력 증진 계량을 만들어서 초강도의 어떤 그런 교육을 시켜왔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일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뭔가 좀 과한 업무들이 떨어지고 네. 이러니까 된 거죠. 그래서 외부 청렴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힘든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서 제시한 감사원에서 평가한 우리 그 17개 교육청의 자체 감사 평가에서 우리 울산 광역시 교육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연속 2년 우리가 최고의 네. 청렴도를 주는 기관이 되었습니다만 내부 청렴도가 떨어진 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나 또 업무 개선이나 또 상사의 여러 가지 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네.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내부의 부정이나 부패 그게 있어서 내부 청렴도가 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관위가 그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그 조직적인 개입이 없다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말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일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쳤고 또 그렇게 외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 선거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선관위에서 수차례 교육도 받았고 저도 정기 직원들 조례 때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은 선거의 엄중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걸 당부해 왔습니다. 요사이 공무원들이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을 가리고 있으니까 네. 그것이 분명히 가려질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공무원들 자존심 결코 그렇게 상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선거 임하는 각오 또 과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때마다 그 말 그대로 공약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 공약 여러 가지 그 말도 많죠. 네. 빌공짜의 공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4년간 저 임기 4년 동안 했던 이런 공약들 를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최상위 에세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임기 동안 4년간 공약은 그런 대로 만족스럽게 달성했다고 봐지고요. 네. 사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예산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 예산 수급에 일단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약이 그야말로 공짜의 공약이 되어버리고 말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출마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꼭 이것만큼 해보고 싶다는 하나의 사업들이 있다면 네. 학생 안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네. 그리고 학생 생활 교육 문화 회관을 건립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우리 문제 학생 또는 보호해야 될 학생을 위한 네. 가정형 위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선소가 있는 세계적인 조선 도시인 울산에 조선 전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드는 거라든지 네. 그리고 사학 즉 학원의 자율적인 경영을 위한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사립의 어떤 공사의 교육이 네. 합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해야 될 네. 중요한 일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 다른 경쟁 후보들을 또 좀 분석을 하셨을 텐데요. 뭐 김석기 후보, 권오영 후보, 정찬무 후보 다들 만나보신 적은 있으시죠? 예, 만남 맞지만 저 네. 코가 석자인데 네. 뭐 다른 후보들 그 분석할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은 네. 저보다 다 장점만 가졌지 단점은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단점을 이야기하기는 참 힘들고요. 네.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꽉 차신 그런 분들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김봉만 후보, 또 김석기 후보, 권오영 후보 이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지나 표가 분산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교육에서는 꼭 진보와 보수를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한다는 건 참 힘든 네. 일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보수와 진보 성향에서 표가 분산된다. 네. 그 표는 우리 시민들이 보수 진보라고 해서 표를 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후보자들이 공약이나 후보자들이 자질이나 후보자들의 능력 이걸 가지고 표를 주기 때문에 네. 자질이 충분히 갖춰지고 정말 능력 있고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교육감에게 표가 갈 거니까 네. 보수 진보를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진정한 울산 교육을 위해서 울산 교육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후보가 누구인지를 우리 시민들은 반드시 표를 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울산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완성하기 위해서 입후보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울산 12,000 교육가족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아주 착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이렇게 잘 지켜봐 주시고 과연 우리 울산 교육이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 울산 교육이 어떤 큰 변화가 와서 다시 혼란스러운 그런 교육 환경이 갖춰진 도시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안정된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정말 깨끗하고 품격 높은 교육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그 적임자가 김봉만이란 걸 생각해 주시고 저를 적극 좀 후원해 주시거나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울산시 교육감 후보 초청 특집대담 김봉만 후보와 함께 했는데요. 이 청취자 여러분께 또 시민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시 교육감 후보 초청대담 김봉만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